네, 안녕하세요. SK 하이닉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가 리밸런싱 매도를 앞두고 다시 한번 프로그램 매도 폭탄이 한번 떨어졌는데 내일부터 흐름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삼성전자는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안 나왔는데 SK 하이닉스만 많이 나온 이유를 아시나요? 물론 전날에 비해서 줄어들긴 했지만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지금 프로그램 매도 1등, 2등인데 SK 하이닉스의 프로그램 매도만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3전은 확 줄어들었고요. 그러면서 오늘은 삼전이 하이닉스보다 강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가야 될 핵심은 자, 오늘이 6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자 이제 상반기 폐장일이잖아요. 자, 그러면 기관들이나 외국계 펀드들은 이제 반기 말 성적표를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 이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걸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상반기 내내 코스피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펀드 내 비중이 한계치까지 꽉 차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반면에 삼성전자도 같이 올라가긴 했지만 조금 덜 올랐죠. 자, 그러면 뭐 자산 운용사나 외국계 패시브 자금 프로그램 매도 자체가 이제 자연스럽게 제일 많이 오른 가장 높고 비중이 과열된 SK 하이닉스를 1순위로 기계적인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이닉스만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겁니다. 이게 전날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가 떨어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한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외국계에서 프로그램 매도 폭탄을 던졌던 거고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 거는 이제 6월 말에 윈도우 드레싱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놓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최대 74조 매도 폭탄 나올 수 있다. 이제 국민연금 리밸런싱이 하루 남았기 때문에 초긴장 상태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영향을 받았던 것도 있습니다. 자, 이제 7월 1일부터 국민연금에 이제 리밸런싱 매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외국계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매매 알고리즘이 이 연기금에 매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미리 예측하고 알고 있으니까 하이닉스가 장중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지만 이 외국계 프로그램 매도가 장 마감 직전까지 계속 이제 매도를 쏟아내서 주가가 이제 찍어 눌린 거죠. 그리고 이제 넥스 트레이드까지 이런 영향이 좀 가는 거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SK 하이닉스가 리밸런싱 매도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찍어 눌릴 이유가 있었음에도 주가가 이제 하락하지 않고 보합으로 버텨냈어요. 아니 그러면은 리밸런싱 매도 국민연금 폭탄 떨어진 다음에 그러면은 주가가 이제 미리 좀 내려가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왜 탄탄하게 버티지? 이거 별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이거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수급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개인들이 계속 많이 사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죠. 얘네가 프로그램 매도의 이제 주범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외국인들이 떨어질 명분이 있을 때는 매도를 조금 세게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팔아도 누가 상승을 주도를 했냐라고 했을 때 대체로 기관이 매수를 하면 주가는 올라가는 편이었습니다. 기관, 금투. 그래서 물론 물량만 치면은 개인들이 많은데 개인들은 조금 주도를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어쨌든 기관이나 금투의 움직임들이 나오고 나서 좀 따라가는 성향이 강합니다. 자, 근데 뻔히 리밸런싱 매도 나올 거 알고 있는데 기관이랑 금투가 그 직전에 매수를 했다고? 이거 왜 샀을까요? 리밸런싱 매도 크게 영향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 이런 거는 기관이나 금투가 훨씬 더 예민합니다. 얘네가 안 팔았다라는 것은 아 이거 매도 나와도 크게 영향이 없겠구나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건데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연기금은 이제 앞전부터 미리 조금 매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팔아야 될 물량들을 미리 좀 줄이고 있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그리고 이 리밸런싱 매도가 시작이 된다라고 해서 이 물량들을 한 번에 다 쏟아내는 게 아닙니다. 이제 수개월에 걸쳐서 뭐 길게는 1년 이상 보면서 이런 물량들을 줄여 나가겠다라는 거지. 리밸런싱 매도 시작했다라고 해서 물량들 다 쏟아내고 이런 흐름 이제 안 나올 겁니다. 사실 지금처럼 주가가 좀 탄탄한 구간이면은 SK 하이닉스의 본질이나 펀더멘털이 변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뭐 연기금이나 이 국민연금에서 매도를 좀 한다라고 해도 이 물량들을 받아내는 뭐 기타 법인이나 그다음에 사모펀드, 뭐 기관, 금투 개인들이 충분히 받쳐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단기적인 이벤트일 뿐,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겠구나. 자, 우선 여기까지 이해됐다 하시는 분들, 자, 숫자 1번 댓글에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결국에는 지금 SK 하이닉스의 본질에 더 집중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진짜로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은 따로 있거든요. 자, 우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최근에 프로그램 매도 폭탄이 떨어지는 거는 이 외국인들이 많이 이제 매도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외국인들이 매도할 수 있는 뭐 공매도 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미국 증시가 떨어지거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하거나 이러면은 외국인들은 더 세게 SK 하이닉스 공매도 치고 매도할 수 있는 명분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프로그램 매도 폭탄이 떨어지는 건데
여러분들, 주가가 프로그램 매도 폭탄이 떨어질 때는 강하게 치고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뭐 전날에도 그랬고 오늘도 보면 이제 삼성전자는 올라가는데 SK하이닉스는 프로그램 매도가 장중에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게 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외국인들의 이제 이런 명분들이 생길 때 뭐 미증시가 떨어졌다라거나 아니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떨어졌다라거나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가 세게 나오는 날은 우리가 SK하이닉스를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날은 이제 매수는 조심을 해야 된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그날은 이제 하방 압력을 좀 세게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들어가면 주가가 눌릴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 확인을 해야 될 게 프로그램 매도인데 이 나오는 원인이 이제 미증시 하락이라던가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이 되니까 최근에는 이 미증시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지금 7월 1일 날 리밸런싱 매도도 시작이 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매달 1일에 발표를 하죠. 전월 수출입 동향. 그래서 앞전에 반도체 수출이 막 188% 정도 폭증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중간 집계를 봤을 때 이 동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일 발표될 한 달 전체 데이터 역시 이 흐름들을 이어받아서 뭐 6월 반도체 수출 역대 최고치 경신 뭐 이런 뉴스가 나올 공산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이 중요한 게 이 두 가지가 한 번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리밸런싱 매도 시작. 그다음에 반도체 수출 역대 최대다라는 호재성 뉴스도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혼재하기 때문에 이거의 균형을 깰 수 있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미증시 흐름 어떻게 되는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이크론 흐름 어땠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으로 방향을 잡을지 하락으로 방향을 잡을지 단기적인 방향성이 잡힌다라는 건데 이 단기 흐름을 보는 건 우리가 조금이라도 뭐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타점들을 잡기 위해서 보는 거고 뭐 결국엔 SK 하이닉스 지금 방향성은 여전히 유효하거든요. 내려왔을 때도 지금 300만 원과 250만 원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박스권의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SK하이닉스가 리밸런싱 매도가 시작이 되었는데도 이게 250만 원을 안 밀리고 여기를 안 깨고 다시 한번 21선 지지하면서 또 버티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상방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굉장히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1일에 주가 흐름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들 SK하이닉스 숫자 2번 댓글 한 번씩 또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SK하이닉스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단기적인 이슈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알려드렸는데 그 다음으로 주목을 해볼 만한 게 반도체 대표주들의 실적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앞전에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하면서 이 마이크론의 실적이 기대치보다 더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하고 올라가기도 했는데 이제 7월 달에는 삼성전자라던가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7월 7일에 먼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7월 23일 정도에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SK 하이닉스가 기본적으로 뭐 마이크론도 잘 나오고 삼성전자도 실적이 잘 나오면 이게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실적 발표 기대감으로 주가가 또 올라가는 상황들이 나올 수가 있고 이게 지금 성장이 꺾였다라고 볼 만한 것들이 없으니까 이 주가는 가장 중요한 게 기대감이죠. 기대감 살아있으면 주가는 또 우상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SK하이닉스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SK하이닉스 지금 중요한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이번에 미국에 ADR 상장하면서 7조 정도의 패시브 자금 유입이 전망이 된다. 그래서 이걸로 인한 효과들이 많이 기대가 되거든요. 왜냐면 ADR 상장을 통해서 패시브 자금 유입도 기대가 되지만 이제 글로벌 경쟁사보다 기본적으로 저평가된 기업의 가치가 이제 재평가로 갈 수 있는 그런 신호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월 10일 날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할 예정인데 과거에 TSMC 같은 경우에도 이 나스닥에 이 ADR 상장하고 나서 주목받은 것도 있지만 이런 요인들 때문에도 TSMC에 비해서 SK하이닉스가 저평가되는 뭐 요인 중 하나였던 거죠.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핵심은 저평가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다라는 건데 이게 앞으로도 주가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명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주요 기업 이제 PER 저평가 순위를 봤을 때 뭐 삼전이랑 하이닉스가 이제 저평가 1등, 2등을 다투고 있습니다. 내년 예상 PER을 봐도 6.4배, 5.9배면은 굉장히 싼 편이죠. 뭐 마이크론만 해도 8.6배고 뭐 다른 기업들 봤을 때도 TSMC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배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왜 삼전 하이닉스만 이렇게 저평가를 받냐 이거예요.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얘네는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저평가 해소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그렇다고 삼전이랑 하이닉스가 뭐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이제 돈 버는 거
봤을 때 밀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저평가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 ADR 상장이 저평가 해소의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슈를 중요하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또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이제 420만 원 간다라고 또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그런 레포트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목표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자, 원래 우리가 하이닉스에 기대를 하던 실적 전망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목표 주가도 올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 입성이 가시화되면서 기업 가치가 재평가까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이닉스가 이제 HBM 시장 내에서는 또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HBM 대장이라는 이런 지위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 하이닉스의 방향성은 이제 탄탄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올라가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런 흐름들이 반복이 되니까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타점과 비싸게 팔 수 있는 타점들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핵심은 이 메이저 수급들이 지금 하이닉스의 상방을 보고 있냐 하방을 보고 있냐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수의 힘이 강력하게 들어올 때는 올라가지만 매도의 힘이 강하고 또 이제 수급이 빠져나갈 때는 주가가 떨어지는 패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종목은 워낙 또 변수가 많고 변수에 따라서 매수 매도 타점이 달라지는데 자, 그거에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거는 실제로 이 메이저 수급들이 지금 사고 있냐 팔고 있냐 이거를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SK 하이닉스 최근에 고점 찍고 떨어질 때 보면요. 자, 이 노란색 선에 부딪히면서 떨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노란색 선이 뭐냐면 이 메이저 수급들의 목표 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까지 올라가면은 저항 맞고 눌리고 저항 맞고 눌리고 하는 흐름이 나오는데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떨어지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고점 나왔던 날, 두 번째 고점 나왔던 날을 보면은 자, 이때 5월 29일 날 매도 타점이 나오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5월 29일에 우리가 수급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 지금 수급원을 보니까요. 자, 요거 날짜 이제 5월 29일로 조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날 보니까 5월 29일 자 매도 창구 쪽이 중요하죠. 떨어졌으니까. 이때 보면 모건 스탠리, 뭐 JP 모건, 골드만삭스, 맥거리 증권 이 외국계 창구가 싹 다 매도 포지션 잡고 세게 매도를 할 때가 있거든요. 자, 이럴 때는 주가가 세게 떨어지죠. 물론 매수도 들어오긴 하지만 이 외국계의 매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날은 공매도도 많이 나오고 프로그램 매도도 많이 나오고 이러면 주가가 못 갑니다. 그래서 이런 시그널들은 우리가 매도 타점이 나온다. 자, 지금 주포들 다 팔고 도망간다. 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또 올라가다가 이제 찍어 눌렸던 날 있잖아요. 이날. 6월 23일 날 음봉으로 세게 맞았던 날. 이날의 수급도 한번 볼까요? 자, 6월 23일 날짜를 설정해 놓고 이날의 수급도 한번 살펴보니까 와, 매수 창구 쪽은 토스나 키움증권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는데 뭐 삼성 창구라던가 그리고 특히나 뭐 UBS, JP모건, 모건스탠리, 시티그룹 또 외국계가 싹 다 매도하는 포지션이 나왔습니다. 이럴 때는 주가가 못 올라가고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제가 장중에 보고 있다가 이거 위험한데? 이거 지금 주포들이 다 팔고 있다. 그럼 매도 타점이구나라는 거. 그럼 이게 반대가 되면 매수 타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슈나 뉴스들 체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이제 돈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이 메이저 수급들은 지금 상승을 노리고 있는지 하락을 노리면서 공매도 배팅하거나 하방에 이제 힘을 실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또 제 기준에 맞는 제 원칙에 맞는 매수 매도 타점들이 나왔을 때 제가 이런 것들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우리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면 자, 지금 구독 한 번씩 눌러두세요. 자, 그럼 구독 누르셨나요?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중요한 타점 나왔을 때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어떻게 알려드리냐면 자, 여기 옆에 보면 제 번호 띄워놨습니다. 010-6790-5019. 자,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 두시고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우리 채널 구독했다라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두시면 제가 매수하는 타점들, 매도하는 타점들 나왔을 때 여러분들 최대한 빠르게 놓치지 않도록 타점들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SK 하이닉스 이제 최대 수혜주로 볼 수 있는 종목도 준비를 해놨는데 이거는 잠시 후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 뭐 영상 끝까지 안 보신 분들은 아마 모르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SK 하이닉스의 방향성은 지금 외국인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은 매도를 많이 하지만 이런 것들을 기관이나 금투에서 받아주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SK 하이닉스가 지금 조정이 나올 명분이 있었는데도 크게 밀리지 않고 버티는 걸 봤을 때 갑자기 미증시가 폭락하는 변수만 없다라고 하면은 이 리밸런싱 매도 이슈 잠깐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원래 흐름대로 좀 우상향세 이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대체로 매수세를 최근에 좀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SK하이닉스가 우리가 사면 안 되는 날은 언제냐면은 외국인의 매도가 엄청 세게 나올 때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프로그램 매도 엄청나게 세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 모르고 그냥 샀다가는 주가를 막 하락을 두드려 맞을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땐 안 되고요. 그리고 간혹 이게 공매도가 엄청나게 세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최근에 올라갔을 때 공매도가 엄청나게 세게 한 번씩 나옵니다. 근데 이게 공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으면은 주가가 이제 그날은 좀 쉽게 올라가기 어렵거든요. 그럼 이것도 이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겠죠. 장중에 봤는데 공매도가 엄청나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때려 맞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날은 매수를 했다가는 또 하락을 세게 두드려 맞을 수가 있다. 근데 물론 간혹 그런 경우도 있어요. 공매도가 엄청 세게 나와도 이게 올라갈 명분이 있어서 주가를 그냥 세게 찍어 올리는 그런 흐름도 나오는데, 네, 그거는 매수나 매도의 이 밸런스를 깨는 균형을 깨는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얘기고,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지금 또 중요한 라인을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전에 올라갔다가 저항 먹고 떨어졌다가 여기를 다시 뚫어냈다가 지금 또 내려올 때 지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지를 확인 중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어떤 변수가 있어서 살짝 내린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부터는 내려갈 구간 자체가 지금 많지 않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250만 원을 지키는 모습이 나왔을 때라던가 아니면은 뭐 변수가 있어도 한번 21선을 살짝 이탈했다가 올라오는 흐름 정도, 앞전에도 그런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뭐 어떤 방향이든 우리는 매수에 대한 타점들, 추매에 대한 타점들, 이 반격에 대한 타점들 또 잡아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타점이 나올 때만 좀 매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지표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에 노란색 선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 빨강색 화살표 보이시나요? 이게 뭐냐면 이 메이저 수급들이 매집을 시작을 한다, 이제 매수 시작한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들이 포착이 되면 주가 올라가고, 또 수급이 포착이 되면 올라가는 패턴. 그럼 또 뒤에서 지금부터 이 세력의 매집,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된다라는 신호가 포착이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주가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타점들을 또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들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건데, SK하이닉스도 이제 매수, 매도 타점들 그런 식으로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해볼 거예요. 물론 변수가 있으면 이게 조금씩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기준을 지켰을 때, 이제 기준에 맞는 타점들이 나왔을 때 매매를 하면은 조금 더 싸게 사고 비싸게 팔 수 있는 타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SK하이닉스 이제 세력의 매수가 들어오는 타점, 매도가 나오는 타점들 지금부터 놓치지 않고 타점들 잡아갈 거고, 물론 제가 영상으로 기준도 잡아드리고 타점 나올 때 알려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장중에 보통 타점들이 나오니까 제가 보통 장 끝나고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아마 장중에 타점 나왔을 때 여러분들 놓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런 것들 놓치지 마시라고, 뭐 영상만 보실 분들은 보셔도 되겠지만 매수 매도 타점이 나왔을 때도 실시간으로도 공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SK하이닉스 매매하는데 나는 본업이 있어서 타점 놓칠 때가 많다, 아니면은 언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야 될지 정확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여기 제 번호 띄워놨으니까 010-6790-5019로 이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두시면은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 타점 나왔을 때 좀 챙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HBM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이 실질적인 수혜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HBM의 핵심은 D램을 위로 이제 정밀하게 쌓아서 올리는 건데, 이때 열과 압력을 가해서 칩을 붙이는 듀얼 TC 본더 장비를 SK하이닉스에 독점 수준으로 공급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SK하이닉스의 HBM3 추가 증설이나 아니면 4세대 HBM4 라인 장비 투자가 집행될 때 가장 먼저 떠오르고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그 종목은 제가 이제 조용하게 좀 매집을 해볼 종목이라서 최근에 제 유튜브를 이제 많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어떤 종목인지 조용하게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자, 이 매집주는 자, 여기 아래에 제 번호 있죠. 010-6790-5019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 남겨두시면요, 제가 종목명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종목이든 이런 주포들의 매집과 매도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거 통해서 제가 주력주 타점 어떻게 잡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나서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요점 정리, 핵심 타점들 정리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시장 전략도 중요한 게, 최근에 너무 시장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타점을 잘 잡았을 때는 올라가기도 하지만 잘못 잡으면 진짜 세게 때려 맞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가는 놈만 계속 가는 시장이라서 제가 이제 여름 휴가 시즌도 다가오고 여름 휴가비 벌어갈 전략들을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지금 어떤 종목들 봐야 될지 알려드릴 거니까 끝까지 한번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는 클로봇이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클로봇의 주가를 보면
바닥에서 주포에 매집 뜨면서 급등, 주포에 매집 뜨면서 급등,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갔죠.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주가가 한 5,000원 후반에서 6,000원 정도였는데 주가가 한 47,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한 7배, 8배 가까이 올라갔죠. 근데 이 종목 제가 이제 주력주로 이때부터 지금까지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저희 채널에 이제 검색 한번 해보면요. 자, 클로봇이라고 검색하면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 87개 정도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같이 매매를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언제부터 올려드렸냐면은 2024년 11월 달. 자, 거의 한 1년 가까이 됐죠. 작년 말부터 이렇게 꾸준히 영상 올려드리면서 이제 지금까지 같이 매매를 해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이 주포에 매집이 들어오면 거기서부터는 주가가 정말 크게 올라가니까 우리가 이런 타점들 종목들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이거를 뭐 자랑을 하거나 지난 걸 가지고 이때 잡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금부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다음 주력주 타점 진입할 때 놓치지 말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은 말보다는 실력으로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수익 내면서 성장해 나가는 채널이니까요. 제가 다음 주력주 타점 진입할 때 또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채널에서는 이제 로봇주들 주력주로 많이 매매를 해왔는데 이제 많이 올라가면서 슬슬 수익 실현도 하고 매도한 다음에 또 다음 주력주로 넘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조만간일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다음 주력주 타점 나와서 진입할 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제가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띄워놨습니다. 010-6790-5010. 자, 저한테 황소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두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거 말고 꼭 저한테 황소라고 남기셔야 황소 주식에서 매매하는 황소의 주력주 타점 나왔을 때 제가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저한테 황소라고 남기셔서 타점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은 이 주포의 매집 타점이 뜨고 나서 그 시점부터 주가가 올라가니까 타이밍을 놓치면 이제 그 다음에 올라가서 매매하기가 좀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타이밍 맞춰서 진입을 해야 되니까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황소라고 지금 남겨두세요. 그래야 제가 이제 바로 또 타점 주력주 진입할 때 바로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 늦지 않게 타점들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분석하던 종목 우리가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을 알아내려면 이 세력의 매수와 그다음에 세력의 매도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좀 자세히 알려드리고 가장 중요한 매수 매도 타점 영상 뒷부분에서 핵심 정리 한번 할 거니까 영상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채널의 구독자 수가 벌써 16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채널을 구독을 하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채널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알려드렸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채널의 구독자 수를 30만 명까지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을 발굴해드리거나 이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전달을 또 많이 드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 전에 혹시 아직 우리 채널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이 있으면 여기 위에 구독, 좋아요 있죠? 지금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오늘의 주식에서 매매하는 주력주들이 있는데 이 주력주들 타점을 어떻게 잡아내고 그리고 이 주력주가 있을 때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어떻게 공유를 해드리는지 바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력주는 우리가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봅니다. 첫 번째는 올라갈 근거, 명분이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오는지, 다음으로 마지막에 세 번째는 우리가 그 안에서도 싸게 살 수 있는 타점들을 잡아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종목들을 어떻게 골라내는지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려고 하면은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아마 삼성전자는 다 아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려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왜 올라갈 건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 이제 주력주로 매매를 하는 종목들은 제가 보통 이렇게 중요한 종목이라서 분석 리포트를 좀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반도체 DS 부분 쪽에 폭발적 성장이 있었다. 그리고 뭐 이 추이는 지속이 될 거고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를 매매를 할 근거가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1번으로 제일 먼저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럼 1번 요건이 통과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2번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삼성전자를 어느 타이밍에 매매를 할 건데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보면은 이 종목도 올라갈 때 이제 주포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그게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기타 법인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런 주포들이 매집하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 상승의 신호탄이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는 앞으로 올라갈 종목을 미리 좀 발굴을 해서 최대한 싸게 살 수 있는 타점들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나온 타점이 여기 보면은 이 빨강색 화살표 혹시 보이시나요? 자, 이거를 이제 세력의 매집 신호라고 하는데 자, 확대를 해보면은 자, 요 신호가 포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주가 올라가죠. 이제 상승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 신호가 뜨니까 올라가고 요 신호가 뜨니까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죠. 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올라갈 근거가 있는 종목을 찾았으면은 주포들이 매집 들어오면서 상승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타점을 잡아낼 수 있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 나오니까 아, 이거 집중해야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우리 채널에서 매매했던 종목들 예시로 몇 개만 보여드려 보면요. 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좀 주력주로 매매를 했던 종목 중에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의 이제 주봉 차트를 봤을 때 보면 여기서 이 빨간색을 살펴보이시죠? 이 주포들의 매집 신호,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뜨면은 여기서부터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그런 패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런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런 주포들의 매집 신호가 뜨고 나서 또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거를 일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도 이런 주포들의 매집 신호들이 포착이 되었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때 여기서부터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이제 한미반도체를 같이 매매를 하면서 이 당시에 제가 영상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타점 나왔다고 문자로도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바닥 자리에서 주포들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앞으로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은 놓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앞전에 이제 9월 1일, 9월 6일에 자, 9월달 주가 바닥 나오는 이유가 있다. 최저점 매수 구간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때 제가 영상으로도 타점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알려드려서 이런 타점들 놓치지 않게 제가 주력주 타점을 잡아드렸던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때 당시 날짜가 자,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자, 이때가 이제 9월달, 뭐 9월 1일, 9월 5일 막 이럴 때요. 그래서 9월달에 이런 타점들을 잡아드리고 어떻게 됐어요? 자, 이 당시부터 9월 5일 기준으로 종가가 이제 82,000원 부근이니까 거의 33만 6천 원까지 갔잖아요. 그럼 이 자리부터 4배에 가까운 상승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서 주포들이 움직이는 자리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주목을 해봐야 될 점이 우리가 이제 매수 매도 타점을 잡을 때 주포들이 언제 매수를 하는지 그리고 언제 매도를 하는지요. 그래서 보통 한미반도체 보면 자, 올라갈 때 주포들이 매수해요.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요?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고 떨어지고 매수 타점 뜨고 자, 이거 확대를 조금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목표가 찍고 내려오고 또 노란색 선 터치하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노란색 선 찍고 떨어지는 이런 패턴들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포들이 언제 움직이고 매집을 하는지 언제 매도를 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한 힌트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예시로 하나만 더 보여드려 보면요. 자, 앞전에 또 제가 현대무벡스라는 종목을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매매를 했는데 2025년 7월 달이랑 9월 달 자, 하반기 대폭등 간다. 그 다음에 로봇 대장주 정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와서 우리가 배팅을 해볼 거다라고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도 알려드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주력주 타점 나왔다고 이제 문자로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봤을 때 자, 뭐 7월달, 9월달이면 이런 구간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런 타점들을 미리 좀 발굴을 해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렸던 거고 이제 이때 당시에 제가 또 미리 알려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 바닥 구간에서 주포들의 매집이 포착이 됐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매집 타점이 뜨고 상승 파동 나오고 또 이런 매집 타점들 타점 나오고 상승 파동 나오고 그래서 이때 당시 주가가 한 4,000원대였는데 이제 주가가 결국에는 5만 원을 넘겼으니까 얘는 텐베거 종목을 달성을 했죠. 10배 넘게 올라가는 텐베거 종목. 자, 그러고 나서 어디까지 올라가서 떨어져요? 자, 보면은 이제 매집 타점 뜨고 올라갔을 때 노란색 선 부딪히니까 이제 고점 찍고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포들의 매집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이렇게 잡아볼 수가 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 지나간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대바닥에서 주포들의 이제 매집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정말 큰 상승 파동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타점들 놓치지 말자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다음 주력주로 이제 보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이렇게 대바닥 구간에서 주포들의 매집이 들어오는 타점이 나오는 종목. 그래서 이번에 다음 주력주 지금 진입하려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럼 이거 다음 주력주 진입할 때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요.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를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 두시고요. 010-6790-5019로
저한테 황소라고 두 글자만 남겨두시면요. 우리 채널 오늘의 주식에서 매매를 하는 주력주, 제가 올라갈 근거가 담긴 레포트 있죠, 레포트. 이 레포트와 함께 매수와 매도 타점이 나오는 타이밍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제 문자로 다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이제 무료로 나눠드리는 거니까 황소라고 두 글자만 남겨두시면은 오늘의 주식 주력주에 대한 레포트랑 그 다음에 타점들을 제가 문자로 알려드릴 겁니다. 아, 그리고 이거 제가 쓰는 지표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세력의 매수가 들어오는 타이밍을 찾아낼 수 있다면 이런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싸게 잡아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런 검색기나 지표 같은 걸 사려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정말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드릴 수는 없고 언제까지 제가 공유를 해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되는 데까지는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설정을 해두시면은 뭐 다른 종목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스스로 매매를 하실 때도 아, 이 종목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이었는데 이런 타점이 나왔구나,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갈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혼자서도 캐치를 해낼 수가 있고 공부하시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표 설정하는 방법이랑 이 수식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내드릴 건데 이거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어떻게 보내드릴 거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은 제 번호 있죠. 마찬가지로 저한테 지표라고 두 글자만 남겨두세요. 그러면은 지표라고 요거 두 글자 문자 남기신 분들은 제가 이 지표 설정하는 방법이랑 수식 값을 문자로 이제 답장을 최대한 빠르게 좀 드려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SK 하이닉스로 다시 돌아와서요. 자, 결국 SK 하이닉스 세력의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이런 식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매수 매도 타점들이 나오죠. 그래서 기준은 우리가 이렇게 잡아놓는 거고 지금 뭐 단기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이슈들, 뭐 7월달 7월 1일부터 이제 시작되는 국민연금의 매도, 리밸런싱 매도, 그 다음에 이제 6월달 수출 데이터, 그 다음에 미증시 흐름, 이런 것들을 단기적으로는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또 실적 발표라던가 ADR 상승 이런 것들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기본적인 관점은 SK 하이닉스 방향성 여전히 견고하다. 그러면 내리면 매수, 내리면 매수. 이 조정 눌림목 나올 때 매수를 하는 전략들이 굉장히 최근에는 잘 먹힙니다. 주가 내려갈 때는 특징이 거래가 좀 줄어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찍어 누를 때 거래가 줄어들다가 또 거래가 슬금슬금 붙으면서 올라가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또 거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거래가 줄어드는데 흐름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는 매도세가 많이 안 나왔는데 이 앞전문의 힘보다 힘이 떨어졌는데도 안 밀린다. SK 하이닉스 많이 올라왔는데도 그러면은 이제 메이저 세력들이 이 가격을 지키려고 이거 안 밀리게 하려고 적은 거래량을 힘을 많이 쓰지 않는데도 여기가 지켜진다. 그럼 이제 매도가 그렇게 세지 않다라는 의미도 되고 이 메이저 수급들도 지켜야 되는 가격이 있구나, 여기는 안 깨려고 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7월 1일 내일이 아주 중요한 주가 변곡점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매도는 지금 바로는 안 나오겠지만 어쨌든 매수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주가 변곡점에서 우리가 원하는 시그널들, 뭐 세력의 매수가 들어온다라거나 아니면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250만 원 라인 지금 지지 라인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게 안 밀리는 모습만 나와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 이벤트들 체크하면서 우리가 이제 매수 타점 잡고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 또 앞전에 고점 나왔을 때 이 메이저 세력들이 팔았던 것처럼 이제 매도 타점도 잡아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실시간으로도 알려드리는 거니까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챙겨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전략 꼭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증시가 굉장히 좀 불안정하죠. 이 변동성 자체가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이럴 때 우리가 타점 잘못 잡으면 손실이 순식간에 커져버리고 또 타점 잘 잡았을 때는 순식간에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흔들리고 약간 체감이 좋지는 않다 보니까 내 종목은 안 간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철저하게 가는 놈만 계속해서 이제 가고 주목받는 놈만 주목을 받거든요. 그럼 일단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내렸다, 좀 물려있다 하시면은 안 가는 종목 붙잡고 기도할 게 아니라 가는 놈들 위주로 매매를 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 전략을 말씀을 드릴 때 최근에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좋아 보인다. 왜냐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코스닥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앞전에 코스피 미친 듯이 올라갈 때 코스닥은 계속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뭐 다른 나라 증시도 아닌데 코스피는 막 미친 듯이 이렇게 우상향할 때 코스닥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코스피가 올라갈 때도 시장 체감이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멱살 잡고 지수 끌어올리니까 어거지로 올라가긴 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내리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이런 흐름이 나오면은 전통적으로 코스닥이 키 맞추기 흐름이 나옵니다. 그동안 못 갔던 거 이제 반영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자, 우리가 코스피랑 코스닥 전략들을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코스피를 볼 거다 하면은 뭐 다른 것도 다른 건데 자, 일단은 3대장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까지 얘네가 지금 거래대금 보면요.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이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만 거래 터지고 움직이니까 얘네만 잡아놓고 패도 먹을 구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목들 사실 코스피에서 다른 종목도 가기는 하죠. 얘네가 주도주고 거래대금 많이 터지고 이제 대장주니까 우리가 뭐 단타든 스윙이든 매매를 할 거라면 새롭게 매매를 할 거라면 얘네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안 가는 종목 붙잡고 있으면 안 가는 시장이고 이제 가는 놈을 붙잡고 매매를 했을 때 우리가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물론 뭐 LG전자 같이 뭐 주가가 많이 내려가서 뭐 저평가되어서 이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종목들도 있지만 그거는 제가 이제 천천히 조금 관점들을 잡아 드릴 거고 어쨌든 지금 봐야 될 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얘네만 붙잡아 놓고 패면 된다. 그래서 코스피 전략들은 우리가 가는 놈만 팬다 이거고요. 자, 그럼 코스닥의 전략은 뭘까요? 자, 여러분들 코스피 올라갈 때 코스닥 많이 못 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잠깐 지금도 앞전에 반등이 나올 때 코스피 쉬어갈 때 코스닥이 미친 듯이 막 8%까지 급등하고 이런 흐름도 한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스닥이 반등이 나오거나 올라갈 때 사실 뭐 내리든 오르든 최근에 가는 놈들은 계속 간단 말이에요. 코스닥은 이제 종목들은 조금 많으니까 우리가 테마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자, 일단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는 종목들 살펴보니까 예를 들면은 뭐 원익 IPS, 원익 IPS는 반도체, 유성 엔지니어링 반도체, 테스 반도체, HPSP 반도체, PSK 반도체, 제주 반도체 반도체. 일단 1번 반도체 거래대금 많이 터지고 어쨌든 삼전 하이닉스 올라갈 때 많이 못 갔던 이런 주도주들 자 이제는 코스닥으로 수급이 분산이 되면서 얘네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자,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되고 그다음 2번 3번까지 있는데 자, 2번은 뭐예요? 여러분들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 지금 거래대금 2등 뭐 전날에 갑자기 막 상한가도 치고 난리가 났는데 일단 에코프로 2차 전지 그다음에 또 보면은 뭐 알테오제 제약바이오 최근에 제약바이오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3대장을 꼽아보면은 반도체랑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2차 전지인데 반도체는 삼전 하이닉스 갈 때 못 간 종목들 지금 올라간다라고 쳐도 제약바이오랑 그럼 2차 전지는 왜 봐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앞전에 코스피 올라갈 때 누가 이끌었어요? 삼전이랑 하이닉스가 멱살 잡고 끌어올렸다 그랬죠. 그럼 코스닥의 주가 지수가 올라갈 때는 누가 멱살을 잡고 끌어올려야 돼요. 자 보면은 시총 1등 누구예요? 1, 2, 3등 알테오젠, 제약바이오,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 그러니까 지수가 급등할 때 코스닥이 급등할 때 얘네가 올라갈 때 잘 갑니다. 그래서 멱살 잡고 끌어올려야 되는 애들이 바로 알테오젠,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얘네들이니까 뭐 그 아래로는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반도체도 있고요. 그러니까 얘네가 결국에는 가야 코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얘네가 주도 테마가 되고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모르고 다른 거 안 가는 거 붙잡고 있으면 안 갑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들 얘네가 주도 테마긴 한데 오늘은 또 내리잖아요. 어제는 막 엄청나게 급등했다. 변동성 자체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목들 타점을 잡을 때도 그냥 감으로 막 때려 맞춰서 잡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이제 싸게 사고 비싸게 팔 수 있는 타점들을 잡아내야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코스피 가는 놈만 팬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이런 식으로 대장주. 코스닥은 뭐예요? 2차 전지,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식으로 테마들을 정리를 해놓고 이 안에서도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 이 안에서도 타점이 나온 종목들 이렇게 우리는 매매 전략을 짜고 공략을 해볼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다 보니까 이런 타점들이 나왔을 때 제가 물론 영상도 올려드리고 이제 분석도 해드리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못 올려드릴 때가 있어요. 왜냐면 장중에 빠르게 타점이 나와서 저거 지금 잡아야 되는데 저거 지금 팔아야 되는데 이럴 때가 있는데 이거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면 늦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런 테마주들 제가 지금 뭐 봐야 된다 알려드리고 기준 잡아드리고 그리고 타점 나온다 그럴 때는 영상으로도 올려드릴 때도 있지만 실시간으로 타점들을 이제 알려드리는 게 제일 빠르고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매매하는 종목들 타점 나왔을 때 이런 종목들에 대한 타점들 실시간 대응까지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같이 좀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아래에 제 번호 띄워놨으니까 010-6790-5019로 이제 구독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저에게 구독자인 거 알려주시면 그냥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 타점들 한번 공유를 해드려 볼게요. 이건 뭐 안 따라하셔도 되니까 한번 그냥 지켜보기만 하셔도 됩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매매하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가는지 아마 공부도 많이 되실 거라서 집중 잘 해서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